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과 달리 약간의 고출력의 차량을 가지고 찾아뵈었습니다. 현재 앞에 나열이 되어 있는 차량들은 이전 시간과 동일하게 이렇게 겹쳐지는 디자인이 좀 있는데요. 하지만 내부의 스펙이 전부 다른 제품입니다. 1번에 소개시켜드릴 이 앞에 있는 4대는요, 브러시리스 사양입니다. 브러시리스 사양으로서 이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차량에 비하면 고출력의 차량이고, 또한 섭섭하지 않은 완전 고속의 속도를 내주는 그런 차량들입니다. 이쪽에 있는 쇼코스 차량부터 시작해서 몬스터 트럭 2대, 그 다음에 1대10 버기까지 전부 다 브러시리스 사양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사양들로 충분히 가지고 노시는 것도 좋지만은 추후에 폴리머 배터리를 3셀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사양에 배터리만 바꾸시게 되면 업그레이드로 더욱더 고출력으로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 차량들이 이제 브러시리스 사양으로 만들어진 차량에 이제 각 형태를 제가 하나씩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1대10 쇼커스죠. 이전에 있었던 이제 브러시드 사양의 이제 1대10 쇼커스랑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단 모터 변속기가 변경된 만큼 서브라던가 또는 이제 기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변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출력으로 갑작스러운 고토크를 확 내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스퍼기어 부분이 약간 메탈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에 띄게 달라진 건 아니지만 고출력을 견딜 수 있는 정도까지만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량보다 세 번째 차량을 먼저 소개시켜드리면 이전에 있었던 그리니트 브러시드 사양과 동일한 사양의 쇼커스 차량과 동일하게 이제 기어비라던가 또는 서브라던가 또는 스퍼 기어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으로만 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너무 식상하게 동일한 디자인들로 계속 나왔는데요. 요번에는 조금 변경이 된 바디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딱 보시다시피 디자인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디자인이 왠지 이 앞에 그릴 부분에서부터 차이가 생길 정도로 멋들어진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리니티에 비하면은 아주 크게 느낌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지는 게 하나 있어요. 일단 디자인 자체에서는 약간 우리 실제 차량의 포드사에 있는 회사 차량 대형 픽업 트럭을 약간 연상케 하는 그런 디자인이며, 도색 자체가 이렇게 알시카스러운 이 화려한 도색보다는 이제 조금 리얼리티한 색상으로 블루펄로 도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퀴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몬스터 트럭보다는 좀 좁고 대신에 높이가 높은 휠 타이어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가장 큰 차이점은요, 차 축간의 거리가 더 길어진 모델로서 요 그리니티 제품 같은 경우는 고속으로 달리거나 고출력으로 제자리에서 악셀을 당길 경우에 윌리를 하는 게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주행을 처음에 급격하게 펀치력 있게 빵 쏘는 게 불가능했어요. 그거를 이쪽에서는 좀 가능하게끔 하고자 샤시를 늘려놨습니다. 해서 그린트에 비하면은 약 바퀴의 한 절반 정도 사이즈만큼 기럭지가 더 긴 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차종의 주행 능력의 특성은 확연하게 차이가 조금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니트는 좀 가볍게 가지고 돌고 가벼운 출력량으로 팍팍 치고 나가는 힘이 있는 반면에 이 빅락이라고 하는 제품이거든요. 빅락이라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중후한 맛으로 좀 안정감 있게 놀 수 있는 그런 브러시리스 몬스터 트럭입니다. 역시나 내부 사양은 동일하고 차체만 길어지고 디자인이 좀 다른 차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푼 3셀 브러시리스 버전입니다. 1대10 버기가 스케일이 요즘에 많이 있지 않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1대10 사이즈의 버기 치고는 1대8 베이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사이즈가 좀 크게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브러쉬리스 사양으로 또 만들어 놓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1대8 버기를 약간 처음에 입문하고자 맛보는 용으로도 괜찮다고 봅니다. 브러쉬드 사양으로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시다가 보면은 이 출력에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는데요. 아예 처음에 구매하실 때 애시당초 브러쉬리스 사양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브러쉬드 사양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브러쉬리스 사양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결코 그게 꼭 맞지는 않습니다. 브러쉬리스 사양으로 바꾸려면 결국엔 모터 변속기를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 이제 추가적인 비용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서버도 결국엔 또 업그레이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력이 너무 높으면 조향을 할 때 힘이 많이 들어가서 결국엔 서버가 파손이 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브러쉬리스랑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출력 차량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기어 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옵션으로 별도로 장착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머리를 드는 이 몬스터 트럭 같은 윌리를 하는 경우에는 윌리바가 별도로 필수로 장착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사양입니다. 그럼으로써 결론은 또 윌리바까지 장착을 하게 돼요. 차량을 한 대 사셔도 되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단 아이들과 노는 아버님들 같으신 경우에는 오히려 브러쉬드 사양이 좀 더 아기자기하게 놀 수 있는 그 묘미가 조금 생깁니다. 브러쉬리스 사양은 워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아이들 앞에서나 또는 어디서든지 그냥 가지고 놀 수 있는 손쉬운 차량이 아니라 약간 넓은 공터가 필요하고 차가 없거나 사람이 없는 곳을 가급적이면 찾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갖고 노는 데 있어서 약간의 제약은 오히려 걸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봤을 때는 브러쉬드는 브러쉬드만의 장점이 있고 브러쉬리스는 그 브러쉬드의 출력에 좀 아쉬운 부분을 확실하게 채워주는 그런 차량으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시나 브러쉬리스 차량을 가지고 배터리가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5400mAh 배터리 2셀 7.4V를 포함하여 심지어는 하이브리드 충전기까지 같이 하시면 거기다가 필수인 리포 알람과 연장선까지 묶어서 판매되는 것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빅락 차량만 제외한 나머지는 39만 9천원으로 정가로 동일하고요. 거기에 빅락 제품만 41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딱 11,000원 차이가 나는데요. 그 11,000원 차이만큼 이 빅락은 또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또 다른 메리트가 있다고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나 부품은 브러쉬드 사양과 동일하게 공용 파트는 약 80% 정도를 같이 쓰고 있고요. 나머지 20%는 브러쉬리스 사양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바뀌는 옵션 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폼팩터가 모두 동일한 차량으로서 많은 분들이 서로 정보 교류나 부품 교류나 또는 수입사인 업체에서 판매를 할 때 부품의 이제 호환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가 이제 특장점입니다. 역시나 조종기는 스펙트럼사의 STX2라는 모델이 들어 있고요. 아이들이 갖고 놀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려하여 스피드를 리미트하는 스위치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이얼로도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차량도 초보자가 입문할 때 또는 개인적으로 RC카를 너무 하고 싶으셨던 분들이 입문할 때 적합한 차량으로서 제가 오늘은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브러쉬드 사양은 너무 느린 것 같아서 마음에 안 드셨던 분들 브러쉬리스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도 잠깐 이제 또 추가적인 부분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추가적인 부분은 역시나 충전기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리튬 폴리머, 지난 시간에는 브러쉬드 차량에 니켈 수소 배터리가 들어 있습니다. 니켈 수소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작거나 또는 크거나 해도 암페어를 높게 충전을 하시게 되면 배터리의 발열이 심해서 발화나 또는 배터리 단락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약간은 낮은 암페어로 충전을 해야 되는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미니로도 충분히 충전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리튬 폴리머부터는 하이브리드 미니를 충전하시게 되면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니켈 수소에 비해서 시간이 더욱더 오래 걸리는 건 아닙니다. 동일한 거고요. 오히려 리튬 폴리머 충전은 1시간까지 충전을 할 수 있는 단축할 수 있는 급속 충전기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거는 IMAX B6라는 충전기 요걸 같이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가능한데요. 충전기를 변경해서 구매를 하신다 하더라도 저희 쪽에서 구매하실 수 있게끔 다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미니보다는 IMAX B6를 구매하시는 걸 이번 시간에는 좀 더 강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하이브리드 미니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도 쉽게 버튼 한 번 클릭으로 충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제품에 비하면 배터리의 다양성 또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의 정확도 있는 밸런스 이런 부분들로 했을 때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전용 충전기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강하게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서버인데요. 물론 메탈 기어의 서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메탈 기어 서버라고 해도 어느 정도의 내구성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생깁니다. 사용하다 보면 메탈 기어가 내부에서 분리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 너무 메탈 기어가 또 짱짱하게 잘 잡아주다 보니까 서버 자체의 모터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정도가 있었습니다. 하여 이번 시간에도 추천드리는 거는 하이스트 550T 서버입니다. 하이스트 550T는 이전 시간에 브러시드 때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550T 서버 1대10의 브러시리스 사양까지도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는 사양의 서버입니다. 물론 이 550T가 무조건하고 다 좋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550T 이상으로도 훨씬 좋은 서버들은 많거든요. 하지만 가격 대비 성능 비율로 기본적으로 차량을 구매하실 때 조금 아쉬웠거나 조금 약하거나 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면 이 서버 하나 정도는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금액대는 26,000원으로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금액대를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IMAX B6는 39,000원입니다. 배터리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로서 국민 충전기로 최고의 등급을 지금 받고 있고 거기에 아답터까지 220V 아답터까지 포함해서 3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미니 같은 경우에 29,000원의 원래 충전기인데요. 그걸 저희가 묶어서 판매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400mAh도 배터리 자체로는 39,000원인데 저희가 같이 묶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묶어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구매하실 경우에는 리튬 폴리머 알람기와 연장선을 같이 포함해서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도 메리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브러시리스를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차종들보다 한 단계를 더 올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